자, 들어가겠습니다.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이제 효율적 시장이라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여기를 이제 제가 문제는 그 오늘 문제 나눠드린 그 첫 번째 문제입니다. 1번 문제인데 그 계속적으로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리면은 집에 다 이렇게 모아 놓으시고 그러십니까?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경 써서 5문제 엑기스 문제를 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옳은 지문을 찾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틀린 지문을 찾는 게 어려운 문제예요. 물론 여러분들 다 어렵겠지만 옳은 지문이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옳은 지문이 많으면 그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좋은 문제는 옳은 걸 찾는 게 좋은 문제예요. 내가 자랑하려는 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딱 옳은 문제거든요. 찾았나요? 그 옳은 문제는 뭐냐면 다른 것들이 다 틀렸던 것들을 어떤 게 틀린 건지를 잡아내시는 게 굉장히 핵심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 5문제를 만들게 되는 거는 이 5문제를 풀게 되면 기출문제 한 20문제 정도 푸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죠? 기출문제를 똑같이 내겠어요? 돌려내겠어요? 돌려내서 그걸 다 돌려서 이제 낸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 또 1번 문제가 굉장히 핵심인데, 자, 지금 158페이지 가시면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어려워요. 무슨 효율적? 그러니까 아까 효율적 시장은 158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 정도만 푸시면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나와요. 근데 그냥 효율적이에요? 할당 효율적이에요? 자원이 할당 효율적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어렵습니다. 들어볼게요. 할당 효율적 시장은 어떤 시장이냐? 똑같이 나눠 먹는 건데, 자, 여기는 투기가 나타나면 안 돼요. 투기가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우리 부동산 투기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추가도 나타나지 않는 시장이죠. 않는 시장이다. 그럼 왜 배워 이거를 도대체? 그럼 자, 우리 용어 종류로 가볼게요. 자, 만약에 이 칠판 주개가 원래 1,000원이에요. 원래 얼마다? 근데 500원 싼 데를 가르쳐 준대요. 그러면 정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 얼마예요, 정보 가치가? 다시 갈게. 이게 원래 얼마? 이거 잘해. 얼마 싸게? 그럼 정보 가치가? 그럼 정보 가치가 500원을 내가 얻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럼 500원을 얻어가면서 그냥에 대해 정보 비용을 달라 그래요. 100원만 달라고 하죠. 그렇죠? 그럼 정보 비용을 100원만 달라고 한다면, 자, 400원이 얻었다는 건 따라서 초과 이윤. 나만 얻은 거예요, 나만. 호수호투자자가. 내가, 갑돌이가 400원의 초과 이윤이 발생한 거죠. 얘기해보세요. 그럼 이건 할당이다, 할당이지 못하다. 할당이지 못하다. 투기가 발생하면 안 된다니까. 이해 갔나요? 그럼 도대체, 교수님, 자, 우리 시장은 완전합니까? 우리 시장은 불완전합니까? 그럼 투기도 발생할 수 있죠? 도대체 왜 배우였는데, 부동산도 할당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면은, 만약에 정보 비용을 500원 달라 그래요. 그 500원에서 500원 빼봐요. 어려워요? 초과이 제로잖아요. 초과이 발생한다? 안 될 수도 있다?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가자. 그죠? 그럼 부동산도 그냥이다 할당일 수가 있다. 할당일 수 있다. 이걸 같이 가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분위기 상당히 안 좋네. 무슨 시장일 수도 있다? 할당.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1,000만원을 달래요. 정보 비용을. 1,000만원. 1,000만원 달라 그러면 어땠습니까? 1,000만원 달라 그런 상태에서 지가 초과연을 1,000만원 먹었어요. 그러면 1,000만원 내고 1,000만원 먹은 거죠. 그럼 초과연이 발생했나요? 발생하지 않았나요? 발생하지 않죠. 무슨 말 아시겠죠? 부동산 시장도 그냥이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럼 갈게요. 자, 갑니다. 좀 전에 제가 얘기했죠. 자, 그러면은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을 가볼게요. 정보 비용. 자, 이게 만약에 같으면은 초과이 발생하지 않죠. 그럼 정보 가치와 정보 비용이 같으면 이거 할당 효율적이라고 해요. 무슨 효율적이라고 한다? 할당 효율적. 자, 그럼 우리 시장이 완전 경쟁과 불완전 경쟁으로 두 가지 나누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자, 이 칠판 주기가 1,000원이라는 거는 나만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럼 정보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럼 제로니까 정보 가치도 제로가 될 수 있죠. 그런가요? 그럼 완전 경쟁은 항상 할당 효율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대답해봐요. 근데 부동산 시장은 완전이에요? 불완전이야? 불완전이죠. 불완전 경쟁입니다. 자, 불완전 경쟁이 두 가지로 존재해요. 그럼 부동산은 그냥요, 정보 비용이 들어가요. 들어가죠. 수반돼요. 그럼 정보 비용 100원 들어가게 되면 그냥입니까? 이게 같을 수도 있습니까? 불완전도 그냥이야 할당일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할당이야 할당이지 않을 수도 있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500원으로 자 만약에 100원을 정보 비용을 들어서 500원을 얻었다면은 그냥입니까? 400원의 초과인이 생겼습니까? 초과인이 발생했죠. 투기가 발생했죠. 그럼 할당이야 할당이지 못해. 할당이지 못하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얘네들이 물어보는 게, 자, 머리가 좋은데 얘네들이 봐봐.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완전 경쟁 시장은 항상 할당 효율적이라 그러면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그럼 할당이 좀 큰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보세요. 할당 효율적이 이렇게 있다면 이 안에 완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완전은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면 항상 할당이 될 수 있죠. 얘기해봐요. 근데 할당이 완전만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껴있습니까? 껴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면 항상 할당이 완전을 얘기합니까? 불완전도 할당입니까? 불완전도 할당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항상 할당이지만 할당이 완전만 얘기한다. 불완전도 껴있다. 근데 허리 보세요. 그냥 껴있어 이렇게. 그럼 불완전도 그냥 할당일 수가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자 보세요. 자 얘는요. 자 보세요.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이 제로입니까? 그러면 정보 비용이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초과인도 없죠. 그럼 초과인도 없으니까 그냥입니까? 항상 할당입니까? 항상 할당이죠. 그런가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요 정보 비용이 존재하죠. 그런가요? 그러면 정보 비용이 존재하면서 자 그렇지만 얘는 그냥요 정보 비용과 정보 가치 같아요. 그러면 정보 비용이 존재하더라도 그냥입니까? 초과인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할당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요? 근데 여기는 정보 비용이 존재했지만 그냥요 초과인이 발생했어요. 초과인이 발생했죠. 그럼 그냥이야 할당이지 못해요. 할당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시험 문제 정보 비용 수반이라는 게 나왔어요. 존재하는 이유를 대라. 이번 시험 문제가 그것이 자 불완전 때문이냐 아니면 그 시장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냐 들어갑니다. 자 보세요. 여긴 그냥입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합니까? 존재한다는 거는 그냥이에요. 그 시장이 불완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아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건 아니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할당에도 그냥이에요.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요거는 두 가지 중에서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요. 불완전 때문에 그래요. 불완전을 찍으셔야 돼요. 찍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투기가 발생한다. 초과인이 발생한다. 자 그럼 오히려 이거는 불완전 때문입니까?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입니까? 그래서 불완전 찍으시면 안 돼요. 불완전 때문이다. 얘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찍으셔야 돼요. 그런가요? 자 얘기해 보세요. 여기는 투기가 발생해요? 발생하지 않아요? 초과임이 없죠. 얘기해 주세요. 여기도 투기 발생하지 않죠? 여기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했습니까? 발생했죠. 그 불완전 때문입니까?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죠. 불완전이라도 우리가 같을 수도 있잖아요. 이해 가셨나?
그래서 이따 문제 풀 때, 자, 갑니다. 정보 비용 수반 나오면 못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투기 초과연 나오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찍으셔야 되죠.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집에 가면 그냥요, 바뀌어요. 바뀌죠. 그래서 제 명언이 있어요. 따라서 글씨는 거짓말을 못한다. 자, 머리가 거짓말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정보 비용 수반. 비읍이 들어갔죠. 그럼 할당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찍으셔야 돼요? 불안전 찍으셔야죠. 얘기해봐. 여기 비읍 들어갔어? 그럼 불안전 찍으시면 돼요? 안 돼요? 못 찍으셔야 돼요. 할당이지 못하게 돼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158페이지는 피고 계셔요? 자, 그러면 파란 글씨. 할당률 쪽 시장이란 자원이나 정보가 모든 투자자의 효율적으로 균형을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기회비용보다 싼 값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없는이죠. 박스 보세요. 지금 정보 비용하고 초과인이 같죠? 그럼 할당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럼 1번 안전경쟁 시장은 정보는 완전한 시장으로 정보 비용이 존재해요? 존재하지가 않아요.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의 개별성에 의해서 정보가 불안전하죠? 자, 정보가 불안전한 건 불안전 경쟁 때문이죠. 2번 정보가 불안전하거나 비대칭이어서 시장의 참여가 이해해서 많은 탐색 비용이 수반됩니다. 자, 그럼 아까 제가 정보 탐색 비용이 수반된다는 건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장이 불안전 때문에 그래요. 불안전 때문이죠. 얘기해봐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비급 들어갔잖아. 그지? 좀 즐기자. 맞아요? 그 다음에 정보 비용과 이를 통해서 획득하는 이윤이 동일하다면 부동산 시장도 할당이 될 수도 있죠. 자, 따라서 동일하다면, 같다면, 그럼 거의 할당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시면은, 자, 다른 거 다 했으니까 4번 가볼게요. 예전에 다 했고, 4번에 불안전 시장의 특정 투자가 다른 투자보다 값싸게라는 단어가 있죠. 따라서 값싸게. 그럼 여러분들 값싸게 얻었다는 건 할당이에요? 할당이지 못해요? 할당이지 못하는 값싸게 정보를 얻었으니까. 그런가요? 초과를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정보는 할당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불안전 시장은 할당이 될 수도 있고 할당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투기 초과연 뜬금을 쳐보세요. 6번에 투기 초과연. 투기 초과연이 있어요? 투기 초과연에 비읍 들어갔어요? 그럼 불안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부동산 시장이 할당률적이지 못한다는 것은 과대평가 등의 왜곡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과소평가됐다는 거는 나중에 초과연을 또 획득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빨리 프린트 가보세요. 1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엑기스. 1번 문제. 정답은 4번이 정답이에요. 몇 번이 정답이다? 자, 일로 와보세요. 할당률 쪽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네요. 정보 비용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존재할 수 있죠. 그럼 이거는 초과이윤으로 바꾸셔야 돼요. 무슨 이윤으로? 그럼 무슨 이윤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에요? 초과이윤이에요. 초과이윤.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럼 정보 비용을 뭐로 바꾸셔야 되죠? 초과이윤 바꿨죠? 바꾸셨어요. 그러면 할당 시장은 항상 완전 경쟁을 의미한다는 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독점 불안전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4번, 5번을 묶으세요. 자, 어떻습니까? 불안전도 그냥이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 4번이 정답이죠. 그런가요? 자, 일로 보세요. 아까 정보 비용 수반은 그냥이요. 그 시장이 불안전 때문이라고 그래요. 투기 초과는 불안전 찍으시면 됩니다. 안 되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지금 투기라는 자체에 초과윤이 성립한다는 건 비입 안 들어갔죠. 불안전 때문이야? 할당이지 못할 때문이야?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할당률 쪽 시장에 대한 문제는 이 문제만 풀면 완전히 완벽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죠? 할게요.
할당은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않아요? 초과요인이 존재하지 않아요? 정보 비용은 존재할 수도 있는 거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그럼 정보 비용을 뭐로 바꿔요? 초과요인 바꿨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바꿨고, 할당이 항상 완전이다, 완전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죠. 그러면 독점 불안전도 그냥이다, 할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부동산 시장 불안전해도 할당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투기가 성립한 건 불안전 때문이에요? 할당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갔죠? 그 다음에 오른쪽 가볼게요. 오른쪽 가시면은 그 계산 문제 하나 있죠? 지금 보고 있나요? 야매를 오늘 가르쳐 줄 텐데 일단 갈게요. 예제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선다. 정보가 있다. 이 정보의 현재 가치라는 게 있죠. 현재 가치는 밑에 가볼게요. 해설에 가시면은 밑에 정보 가치라는 게 있나요? 자, 따보세요. 확실성의 현재 가치에서 불확실성의 현재 가치를 뺀다. 빼면 정보 가치가 나와요. 찾았죠, 그죠? 그러면은 역세권의 인근에 일단의 토지가 있다. 역세권의 개발계획에 따라서 1년 후에 신역사가 들어서면 40%죠. 그러면 안 들어설 확률은 몇 %예요? 100에서 40을 빼면 돼요. 60%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 토지가 1년 후에 예상 가격은 신역사가 들어서면 8억 8천이죠. 들어서지 않으면요, 요구 수익률이 연 10%가 할인율이 되거든요. 그죠? 그럼 자, 야매도 있으니까 일단 갈게요. 편안하게 들으세요. 따라서 정보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고요. 정보의 현재 가치. 현재 가치. 그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확실성화의 현재 가치. 그래서 불확실성화의 현재 가치를 빼요. 자, 확실성에다는 아는 경우라고 적으세요. 아는 경우. 이건 모르는 경우. 자, 확실하다는 거는 그냥요, 그 정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매도고, 이제 이 불확실성 현재 가치는 내가 지금 낼 수 있는 매수의 가격을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모르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아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아는 거에서 모르는 걸 빼죠. 그렇죠? 야, 너 그 모르니 아니 그래요? 아니 모르니 그래요. 아니 모르니 그러고. 그다음에 박강성 씨라는 분이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커피 한 잔이 따보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따보세요. 아는지 모르는지. 그 모르는지가 먼저 나와야 돼요? 아는 게 먼저 나와야 돼요? 확실해서 불확실을 빼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문제. 확실은 아까 확실하게 들어왔으면 8억 8천만 원이 됐죠? 8억 8천만 원이 100%예요. 적지 마세요. 이때 해설이 있으니까. 야매할 때만 적으세요. 야매할 때만. 그럼 따라서 100%. 그러면 1이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걸 현재 가치로 땡겨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1 플러스 R의 N승이라고 일시불 현재 가치 배우셨죠? 배우셨다고 하셔야 됩니다. 1년이잖아요. 이게 따보세요. 할인율, 요구 수익률, 요구 수익률이 10%죠. 그럼 우리가 여기 0.1이니까 1.1로 나누게 되거든요. 맞나요? 그러면 딱 떨어져요. 8억 8천이 8억이 나오게 됐죠. 얼마 나온다? 8억. 그럼 확실성이 8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다시 할게요. 아까 생기면 8억 8천이죠? 대답해봐요. 안 생기면요? 6억 6천. 그럼 생기면 몇 %? 안 생기면? 근데 이건 그냥요, 확실해요. 8억 8천이 100%라는 거죠. 일단 얘기하세요. 야매가 있으니까. 맞습니까? 근데 불확실성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확률이 있습니까? 가중평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억 8천을 따보세요. 0.4 40%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걸 더 나중에 계산하게 되면은 3억 5,200만 원이 나와요.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안 생기면 얼마? 6억 6천. 풀한 얘기 안 할 테니까 대답이나 좀 해주세요. 얼마다? 6억 6천. 그러면 6억 6천이 몇 %겠어요? 0.6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3억 9,600이 돼요. 그래서 이걸 다 하게 되면 7억 4,800만 원이 나옵니다. 7억 4,800. 자, 이거를 그냥입니까? 1.1로 나눕니까? 나누죠. 그럼 해설 보세요. 해설. 그럼 얼마가 나와요? 6억 8천이 나오죠. 그런가요? 6억 8천.
그러면 얼마가 정답이 되겠어요? 1억 2천만 원이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야매를 원하세요? 원해야 하는데 별로 원하는 것 같지가 않아. 자,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 야매, 저기다 옆에다 야매라고 적어. 야매. 어떻게 빠른 푸는 방법은 자 가볼게요. 일단 이론을 먼저 가야 돼요. 이론 가고 야매로 간다면 자 이렇게 가세요. 확실의 가치에서 불확실의 가치를 뺍니다. 불확실 가치. 자 그럼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따라서 8억 8천. 그럼 8억 8천을 공을 치기가 힘드시죠? 힘들다고 이게. 그럼 8.8억으로 가세요. 얼마로 간다? 그럼 8.8억이라는 것 자체는 단위가 억이 되잖아요. understand? 그러면 불확실성은 몇 점 몇이겠어? 6.6억이 되겠죠. 그런가요? 여기다가 안 될 확률을 곱해요. 자, 안 될 확률은 아까 그냥입니까? 60%가 안 될 확률입니까? 60%죠. 그런가요? 그러면 이게 0.6으로 곱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요? 여기 할 수 있는 것 같게요. 8억 8천에 8.8에서 6.6을 빼면요. 어려워서 얘기 안 해요? 2.2억이죠. 그럼 2.2억에다가 0.6을 곱하면 이게 얼마 나오냐면 1.32가 나오거든요. 그럼 1.3이라는 것은 1억 3,2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런가요? 자, 그걸 아까 그냥입니까? 1.1로 나눕니까? 그럼 1.2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라는 거죠. 아따 별로 안 좋아한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정보를 캐려면 그냥이야 으슥한데 데리고 가야 돼. 그 차 안으로 데리고 와요. 자, 따라서 차 안에서 할인한다. 차 안에서 깎는다.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이야 차야 차. 따라서 차이. 아니, 따라서 차 안 될 확률인 거죠. 그냥 해 그냥. 따라서 차 안. 차이랑 안 생길 확률을 깎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그냥이야 깎아야 돼. 할인한다 아니면 땡긴다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차 안에서 땡긴다. 다시 갈게. 그럼 봐봐. 아이씨 호응도 없어 진짜. 그러면 이거는 기출문제 똑같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밑에 이렇게 오리지널로 가는 게 나아요? 차 안에서 땡기는 게 나아요? 알아서 해 이렇게 가든 그죠? 틀려 이거 하도 틀려 이거 잘 안 된단 말이야. 미치겠다. 일로 가 그냥 20년째 강의. 어디서 땡겨? 차이가 뭐야? 뭐에서 뭘 빼는 거야? 8억 8천에서 요 호출을 빼요. 이게 좀 해봐요. 그럼 얼마가 돼? 2.2억이 되죠. 맞아? 또 쉬는 시간에 엄마 언니 차 안에서 땡기는 게 뭐야? 아니 뭐냐면 안 될 확률이야. 안 될 확률. 아시겠죠? 그죠? 좀 즐기자. 아시겠죠? 그죠? 나도 힘들어 죽겠어. 일주일 내내 강의해. 좀 즐겨야 될 거 아니야. 씨. 인상 쓰지 말고. 아니 뭐야? 안 될 확률 아니야. 차 아니 안 될 확률. 그 안 될 확률이 60%잖아요. 그러면 8.8에서 6.6을 빼면 2.2가 되잖아요. 얘기해봐요. 거기다 0.6을 곱하면 1.32억이 나오죠. 그럼 1억 3,200이라는 뜻이거든요. 땡기는 건 그냥이야 1.1이야. 1.1이지. 1년이니까. 1 플러스 0.1이니까. 맞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모의고사 났다? 이건 어디서 땡겨? 차 안에서 땡긴다 가셔야 돼요.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사시면 다 차 안에서 땡기세요. 그죠? 근데 주셔질 게 어떤 놈이 2년을 냈어요. 2년. 2년은 몇 승해야 되죠? 2승 해야 돼. 2승. 그죠?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재밌어요?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 에이씨. 막 한호도 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별로 한호는 것 같지가 않아. 그죠? 그럼 이건 동영상 들으신 분 보시는데 이걸 다 풀어야 됩니까? 차 안에서 땡기면 됩니까? 빨리 차이를 구한 다음에 안생길 확률에다가 1.1로 나눠버리면 되는 거죠. 꼭 하세요. 나중에 혹시라도 시간이 되시면 나중에 기출문제를 풀어보세요. 그죠? 다시 갈게. 차가 뭐야? 차이. 야매만 알지 말고 차가. 차이. 그 차이는 8억 8천에 6억 빼는 거예요. 안 낼 확률이죠. 40이니까 60% 가는 거죠. 땡기죠. 1 플러스 R의 N승이죠. 1년이면 1승, 2년이면 2승 하죠. 땡기면 1 플러스 10%니까 1.0, 1.1로 나눠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거기서 차 안에서 땡긴다고 해놨어요? 그걸 끝내버렸어요, 이거는. 끝내버리는 게 시험 문제
어렵게 안 나오고 그냥 차 안에서 땡기는 계산 문제만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그죠? 이렇게 맞히세요. 나왔으면 좋겠죠? 나와야 돼요. 한 번 더 나와줘야 돼. 그죠? 어디서 땡겨? 차에서 땡겨. 이게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제. 힘들다. 자, 16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지대이론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여기 보세요. 21, 22, 23, 20, 안 출제된 적이 없죠. 근데 얘는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리카도, 마르크스, 알론소, 머리가 아파요. 사람 인물이. 그래서 가야 돼. 인상 쓰지 말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쉬는 시간에. 교수님, 왜요? 얘네 외우는 것보다 차 안에 땡기는 게 더 낫다는 거야. 차 안에 땡기는 건 그냥 딱 정해졌어. 정해졌으니까 낫다. 동감하십니까? 그러니까 마르크스, 리카도 외우는 것보다 차 안에서 땡기는 게 낫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어요? 왜? 리카도 마르크스 외우는 것보다. 들어볼게요. 다음에 지대이론. 지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지대는 땅의 임대료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에 지가, 토지의 가격. 지대는 토지의 임대료죠, 그죠? 지대를 나타내는 애들이 여러 가지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칠판 주기 때 좀 심심하니까 리카도, 마르크스, 튀넨. 건강한 소의 동생이 알론소예요. 무슨 소? 알론소.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사람 많어, 그죠? 많고. 그다음에 마샬, 팔레토, 팔레토. 넘기지 마.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 그 같은 뭐 가야지 뭐 어떻게 할 수 없지 뭐. 차 안에 땡기는 않겠지 그냥. 갈게요. 자, 지대로 갈게요. 지대 들어갑니다. 지대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지대와 지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용어 정리가 그렇게 뭐 어렵지 않은데, 유량저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유량저량인데 약간 좀 넓혀볼게요. 밑에 박스에 시계 하나 있죠. 지대라는 거는 토지의 임대료예요. 자, 갑돌이가 땅을 샀어요. 3억 주고. 따라해보세요. 지가, 토지의 가격이 지가예요. 근데 얘가 그냥요 남한테 빌려줄 수도 있어요. 그럼 임대료를 받죠. 그럼 지대라는 거는 토지의 임대료를 얘기해. 대가니까. 그죠? 그럼 토지가 지대가 한 번 생길까요? 계속적으로 생길까요? 그래서 나중에 지가로 요 이자율은 할인율이라고 적으세요. 따라보세요. 할인율. 투자로 해서 할인율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할인율을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은 지대는, 자, 요거는 토지의 사용의 대가로서 지대료를 100만원 받아요. 많이 받아요? 적게 받아? 모르죠. 따라서 유량. 유량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일정 기간을 명시해야 되고, 지가는 따라서 토지의 가격. 저번에 왜 저는 제자가 부인입니다. 같이 있었죠. 지가라는 건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서 화폐로 교환한 대가니까 유량이다, 저량이다, 저량이 되죠. 그럼 여기 보세요. 명동에는 땅값이 비싸죠. 그냥요 임대료도 높아요. 높기 때문에 반비례다, 비례다. 따라서 할인율. 깡이라는 거 아세요? 깡. 카드깡은 어떻게 알아? 그 깡을 하게 되면 그냥 할인율이 높아져요. 그럼 가치가 어떻게 되죠?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반비례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희소식은 끊겼어요. 요새 자 갈게. 지대 있어, 지대? 지대는 그냥이야 일정 기간이야. 저량이야, 유량. 지가는요 일정 시점이니까 저량이 되겠죠. 그런가요? 토지가 영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요 오래 가요. 임대료를 계속 받죠. 그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지가로 나타난다는 건데, 자 4번에다 좀 체크해 보세요. 지대가 상승하면 지가도 상승하죠. 근데 이자율이 할인율이잖아요. 그럼 할인율이 높으면 그럽니까? 가치는 떨어집니까?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지대와 지가는 비례고 할인율과 이자와 지가는 반비례 관계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만약에 위험해요. 위험할수록 그냥입니까? 할인율이 높아집니까? 그 위험 보상률이 높아지면 토지 가치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참고하세요. 근데 희소식은 그냥이야 요새 끊겼어. 끊기고 밑에 지대이론 쪽으로 그냥 가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대이론으로 갈게요. 천천히 갑니다. 자, 이거를 처음 하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넘겨보시면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가 있어요. 넘겨볼게요. 165페이지입니다. 가시면은 165페이지 무슨 압파 무슨 압파?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가 있어요. 어떤 압파가 먼저 나왔을까? 고전이죠, 고전. 고전의 자연적 특성이에요.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는 생산할 수가 없다는 가정하죠. 근데 신고전압파는 그냥입니까?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도 있죠. 생산이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인문적 특성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갈게요. 전체적인 거 볼게요. 들어갑니다. 갑시다. 사람 애들 엄청 많아요. 농경지의 지대이론이에요. 지대이론은 무슨 아파 있다. 고전압파와 신고전압파. 어떤 압파가 먼저 나왔다. 고전압파다. 신고전이 나왔다. 고전압파는 아직 과학기술이 발달이 안 됐어요. 농지가 택지로 개량한다는 걸 생각 못했죠. 그러면 따라서 자연적 특성. 그럼 토지가 자연적 특성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의 특성을 생각한 거죠. 토지는 부중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땅이 증가돼요? 증가가 안 돼요? 그럼 희소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희소하기 때문에 희소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희소성이 생깁니다. 자, 희소성이 생기면서 부중성에 의해서 자, 인구가 늘어나요. 이건 사람 인자 입구자 서서 먹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곡물 수요가 줄어들어요? 곡물 수요가 늘어나요? 그럼 곡물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요. 밀 가격이. 그런가요? 그럼 밀을 재배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그럼 임대 수요가 많아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곡물 가격에서 여러 가지 토지 소유자가 생산비를 빼고 나머지가 우리가 지대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지대를 따라서 잉여, 가만히 앉아서 얻는 잉여로 본 거예요. 이해 갔나요? 그래서 가격이 지대에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지대를 얘는 잉여로 봐요. 따라서 불로소득, 불로소 보는 거죠. 근데 이 신고전압파는 인문적 특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지가 택지로 개량이 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개량 비용이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맞나요? 그러면 건설회사가 택지를 사는데 그냥입니까? 이 택지 취득 비용이 높아지죠. 그럼 분양가를 낮추겠어요? 분양가를 올리겠어요? 올려서 지대가 높아서 곡물 가격이 높다는 거죠. 그럼 곡물 가격에 안에 들어가는 요거 지대는 따라서 생산 요소, 비용을 드는 거죠. 지대는 곡물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러면 얘네들은 잉여로 봤다, 비용으로 봤다. 비용을 본 거예요. 다시 할게. 고전압파는 뭐로 보고? 신고전압파는 생산 비용으로 본 거죠. 그죠? 그래서 따라서 고전 잉여, 신고 비용. 자, 여름철에 막 개 지나가는 거 잡아먹으면 안 되죠. 그래서 따라서 고전 잉어, 오래된 잉어가 있어요. 잉어가. 그리고 무전하게 해서 못 잡아먹게 해요. 근데 누가 잡아먹었어요. 그럼 그냥 신고가 들어가요. 비용이 나가죠.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이렇게 암기하세요. 따라서 고전 잉어, 신고 비용 암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도 안 되면 날 삶아 먹어야 할 수 없어요. 그죠? 따라서 고전 잉어, 잉어예요? 잉여예요? 잉여, 불로소득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자연적 특성이니까 토지와 자본을 구분했어요. 구분해서 토지는 하나의 자연적 특성이기 때문에 토지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토지를 따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얘는 따로 생산 요소, 토지나 자본이나 다 생산 요소죠. 그래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본이 안에 들어가니까 얘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 고전압파의 대표적인 게 차액지대설이에요. 따라서 차액지대설, 차액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걸 또 말하는 애가 이제 절대지설이라는 작체,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럼 차액지대설을 처음 하신 분들 위해서 이렇게 할게요. 비옥도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서 그냥입니까? 생산액이 다릅니까? 비옥도의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비옥도가 들어가고 리카르도가 얘기합니다. 누가 얘기한다? 리카르도. 자, 그래서 들어보세요.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차액지대설입니다. 따라서 비옥도, 도 들어갔죠. 그럼 마르크스의 도 들어가요? 리카르도의 도 들어가요?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으셔야 돼요? 리카르도 찍으시면 돼요. 서른도 찍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할게요.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는다? 그럼 얘는 뭐에 따라 차이가 생깁니까? 비옥도가 똑같겠어요? 다 땅에 따라 다르겠어요? 다르니까 그 차익에 따라서 비옥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갑돌이가 지주라면, 자, A, B, C한테 땅을 빌려줘요. 그럼 비옥도에 따라 갖다 땅의 질이 다르죠. 가장 좋은 거를 상급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중급지라고 하고, 얘를 하급지라고 하죠. 좋은 거를 우등지라고 하고, 지대가 낮은 거를 열등지라고 그래요. 열등지를 최열등지라고 하고, 얘는 지대가 낮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한계지. 한계지는 최열등지는 지대가 낮아서 지대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한계지. 자, 그럼 우리가 지대라는 것은 토지의 임대료이기 때문에, 자, 우리 건물에도 그냥입니까? 임대료를 받습니까? 그럼 임대 수입만 있어요? 비용도 나가요. 생산비가 나가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매상고에다가 생산비를 빼주는 거죠. 그러면, 자, 매상고가 생산비가 같다면 비옥도에 따라서 매상고가 똑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100원, 100원 똑같다. 원은 뺄게요. 그러면 얘는 500원 벌고, 얘가 400원 벌고, 얘가 100원 벌어요. 그러면 얘 차이가 어떻게 돼요? 400원 되고, 얘는 300원 되고, 얘는 제로죠. 그러면 제로라는 것은 그냥입니까? 지대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럼 한 개의 지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가요? 자, 그럼 갈게요. 뭐에 따라 틀리다? 누가 얘기했다? 그냥이야, 요 차익이 달라. 차익에 따라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무슨 지대설이야? 얘 무슨 아파야? 고전아파. 뭐로 봤어? 이거로 봤죠. 그럼 한 개지에는 지대가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고 우리가 한 개지는 제로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그럼 얘는 곡물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죠? 그래서 고가가 높아서 지대가 높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비용으로 받나요? 잉여로 받나요? 그럼 지대가 곡물가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이 계속 체증할까요? 체감할 수도 있을까? 체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땅이 한정된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수확이 증가하게 되면 노동력을 많이 뽑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사람들이 많아집니까? 거리적거리죠. 그래서 막 배다가 납질하다가 베게 되면 앞으로 가요. 그러면 수확이 체증한다, 체감할 수도 있다. 체감하니까 땅이 한계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확 체감의 법칙 같은 걸 따져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근데 따라서 절대지대설, 마르크스까지 자본주의가 나타납니다. 자본주의는 그냥입니까? 토지의 소유권이 생깁니까? 그럼 소유권으로 강제적으로 거둘 수도 있죠. 그럼 소유권으로 그냥이야 요구할 수도 있어. 그럼 이건 마르크스 찍으셔야 돼요. 누구 찍는다? 그러면 자 어떻게 돼요? 그냥이요 강제적으로 요구해요. 토지의 사유화가 생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한계지에도 지대를 거둘 수 있죠? 그럼 한계지에도 지대 발생 안 한다? 발생한다. 발생하고 얘는 그냥입니까? 얘는 신고전업화입니까? 그럼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서 곡물가격이 높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그럼 자 갑니다. 오른쪽에 고전업화, 신고전업화 있어요? 165페이지 있어요? 따보세요. 고전잉어, 신고비용. 고전업화는 자연적 특성에 얘는 잉여로 받죠. 곡물가격이 지대를 결정해서 곡물가격 상승이 지대다. 잉여로 받고 생산물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과물로서 불로소 본 거죠. 근데 신고전업화는 얘는 그냥이에요. 지대의 성격의 잉여가 아니라 생산요소의 대가로 지대를 요소비용으로 봤어요.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생산물 가격을 결정하는 원인이 기회비용으로서 지대가 곡물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좌측에 보시면 고전업화는 자연적 특성, 자 인공적인 자본과 토지를 완벽하게 구분을 했죠. 그 다음에 신고전업화는 어떻게 돼요? 따보세요. 생산 비용. 그럼 생산 요소의 대가로서 지대를 생산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비용이죠.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토지는 자본에 포함되니까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러면은 아까 고전업화의 두 학자 리카도하고 마르크스 있었죠? 그럼 자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넘겨볼게요. 페이지 160페이지로 가시면은
리카도 있어요? 그럼 파란 색깔 위주로 갈게요. 리카도는 그냥요 차액 지대설이에요. 그래서 생산성이 차이에 따른 토지의 비옥도가 지대를 결정한다는 얘기 이해 가시겠습니까? 지대 발생 원인 파란 색깔. 자, 지대의 발생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봤다. 자, 비옥한 토지 양이 한정돼 있다. 얘는 그냥요 비옥도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우둥지의 희소성이라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다른 토지에 대해서 수학체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희소성이나 수학체감 나오면 얘 찍으셔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디귿. 그럼 얘는 비옥한 토지와 덜 비옥한 토지 사이에 그냥입니까? 생산성의 차이입니까? 그러면 얘는 절대예요, 차익이에요. 그 차익이 생기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그 다음 곡물 가격이 지대를 발생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지대의 성격은 니카도는 그냥입니까? 고전압합니까? 대답해봐요. 무슨 압파? 계속 파란 색깔 가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특별한 지역이기 때문에 인공적 자본과 노동과 별개로 구분했고요. 지대를 다른 생산 요소로 들게 지불하고 남은 그냥 봤어요. 잉여로 봤어요. 블루소로 그런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차익지대설은 잉여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대가 생산물과 영향을 주는 비용이 아니라 잉여다. 그럼 한계점은 중요한 게 비옥도만 차이만 줬기 때문에 그 위치 문제를 좀 경시했습니다. 수송비 차이에. 니은번 별표. 비옥도가 전혀 없는 한계지 최열등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지대를 요구한다면 지대를 발생한 것을 설명했다, 설명하지 못했다. 그럼 한계지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넘겨보세요. 마르크스가 있어요. 자, 마르크스는 차익이에요, 절대지대설이에요? 절대지대설이죠. 그런가요? 그럼 그냥요 소유권이 나와요. 그럼 3번에 절대에서는 토지 소유권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걷어요. 그래서 토지 비옥도, 생산성, 위치 등과 관계없이 최열등지 한계지에는 토지가 요구한다면 절대적으로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토지 소유 자체가 농산물의 가격을 인상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갔나요? 자, 그러면 지금 무슨 무슨 아파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마르크스하고 리카도가 다르죠. 맞힐 수 있어요? 그럼 자 할게. 갑니다.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리카. 따라서 비옥도. 그러면 절대겠어요? 차익이겠어요? 차익이죠. 연상을 해.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라서 비옥도. 누구 찍어? 어떻게 하셨어? 도 들어갔잖아. 그치? 그러면 절대겠어? 차익이겠어? 차익이 생기잖아. 이런 사람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 내가. 아시겠어요? 비옥도 나오면 누구 찍어? 어떻게 알았지? 알았어. 도 들어갔으니까. 그럼 절대야, 차익이야? 비옥도의 차이의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희소성이 있고 수학체감이니까 한계지에는 지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얘는 뭐로 봤죠? 그러면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잖아요. 가만히 앉아도 지대를 받아먹는 거예요. 오케이? 비옥도가 높으니까 곡물가 높으니까 지대 높겠지. 오케이? 소유권 나오면 누구 찍어? 마르크스. 근데 어렸을 때 소피 마르소라는 영화배우 아시죠? 그래서 소피 마르소.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 찍으시면 돼요. 그냥 해. 소유권 나오면 마르크스. 그러니까 비옥도냐 소유권에 따라 달라져요. 소유권 나오면 누구? 그냥이야 요구해. 업슬런트. 그러면 차익이야 절대야. 절대라는 건 한계지 시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 뭐로 봤기 때문에? 비용 났기 때문에 생산물 가격에 드러나는 요소 비용으로 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시 할게. 계속 간다. 비옥도 나면 리카도. 무슨 지대설? 소유권 나오면 그냥이야 요구해. 이게 발생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사람 이름으로 간다면 리카도는 그냥요 차익지대설이에요. 마르크스는요 절대라는 거죠. 그래서 리카도하고 마르크스랑 이제 얘가 이제 어떻습니까? 스테이크를 쏜다고 같이 갔어요. 경양식집에. 내가 일부러 카드를 놓고 왔어요. 집에다 카드를 놓고 왔어요. 근데 그냥입니까? 현금이 차익이 모자릅니까? 모자르죠. 그래서 얘한테 돈 내라고 해요. 따라서 차익에 대해서 리카르도로 계산해라. 할 수 있어요? 힘들어 죽겠다. 차익에 대해서 누구 카드로? 리카르도로.
그럼 리카 나오면 차익 찍으셔야 돼요. 어떻게든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빨리 푸세요. 빨리 푸세요. 미치겠어. 아씨, 나도 힘들어 죽겠어. 자, 3번. 자, 스타트. 3번.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 몇 번일까요? 5번이 정답이에요. 자, 이렇게 볼게요. 다음 비옥도. 누가 들어가야 돼요? 어머, 교수님 리카도가 없는데, 차익에 대해서 리카도로 해라. 그 무슨 제도다? 차익제에서 되겠죠.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절대가 맞겠어요? 차익이 맞겠어요? 비옥도 수학체감 들어갔죠. 그런가요? 자, 그러니까 절대는 마르크스죠. 그냥이야 소유권을 강조했어.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 있죠. 그럼 최열등지에 대해서 지대를 요구할 수도 있다라고 하셔도 되죠. 화이팅 하세요. 자, 3번은 비옥도 들어갔어요. 소유자가 토지 소유가 들어갔어요. 그럼 소유가 들어가면 누구 생각하셔야 돼요? 마르크스죠. 이렇게 잡으세요. 마르크스죠.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가 그 자체에 인하여 발생한다는 거. 토지 자체에 대한 게 중요한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자, 우리가 지대가 곡물가격이죠. 칠판 보세요. 지대가 곡물가격이라는 건 그냥입니까? 신고전압합니까? 그러면 마르크스죠. 그럼 차익이에요? 절대예요? 절대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절대지수는 잉여로 봤어요? 비용으로 봤어요? 그럼 지대를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생산비로 본 거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할 수 있어요? 다시 갈게. 이제 갈게. 틀리면 큰일 나. 이제 나봐. 다음에 고전 잉어, 신고 비용, 고전업화는 뭐로 봤어요? 잉어로 본 게 아니라 잉여로 봤어요. 신고전업화는 자연적 특성, 이무적 특성. 할 수 있어요? 자연적이니까 구분되고 얘는 구분될 필요가 없는 거고. 다시 갈게. 비옥도 나오면 차익에 대해서 리카도로 계산한다. 할 수 있어요? 비옥도에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럼 칸게지에 그냥이야 지대가 발생 안 해. 곡물 가격이 높아서 지대가 높은 거죠. 맞습니까? 소유권 나오면 누구 찍어? 마르크스. 힘들까봐 내가 이렇게 다 대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냥이야 요구해. 사유가 생겼죠? 그럼 차익이 했어요? 엡실론 절대겠어요. 걷는 거죠. 걷는 거. 그럼 한 개지에도 지대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뭐가 높아서 뭐가 높아요? 지대가 높아서 곡물 바뀌는 거. 왜 무슨 합하니까? 뭐로 봤어? 그러면 생산물 가격에 그 제대가 들어가서 요소 비용으로 구성한다는 거죠.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제 비교를 하실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됐습니다.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 좀만 쉬세요.